미쳤다, 정신 나갔다로 해석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논란 발언들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거친 표현이어서 거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지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곧바로 이게 만만하다, 쉬운 상대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껄끄러운 한미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셔가지고 아들 부시한테 미스터 로 한번 만나보라고, 만나보면 괜찮다고 내가 만나보니까 he is your kind of guy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니하고 비슷한 놈이니까 예, 만나면 잘 통할 거야. 예, 그렇게 그 아버지 부시가 한국 갔다 와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추억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심기를 다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였습니다. 한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 버시바우 대사가 지금 와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에 최악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시기도. 그러나 뭐 소고기 협상을 이명박 정부가 한 거하고 똑같이 하기로 해놓고 무슨 그 입 닦아버렸다, 이건 무슨 거짓말이고요. 그 사람 미국 공무원으로서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 과정은 저도 IMF 협상 과정에서 그 위생 검역 기준에 관해서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부시 대통령의 심기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버지 부시를 모셔왔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데, 기업인들이 나서서, 부시 가문과 친한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분들이 나서서 아버지 부시를 초대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정경련 상공회의소 이런 데 강연도 하게 하고, 그리고 청와대로 모시고 와서 밥 대접도 하고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는 이건희 회장이 자기 전용기 중에 좋은 거를 내줬습니다. 전용기 2대인데 하나는 되게 좋은 거고 하나는 좀 옛날 건데, 자기는 옛날 거 타고 가고, 아버지 부시를 위해서 그 이건희 회장이, 제가 듣기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정부 당국자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건희 회장이 좋은 전용기를 내줘서 그걸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이제 여기 기업인들이 돈 모아가지고 아버지 부시가 하는 재단에 10만 달러인가 그 도네이션 기부도 해줬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아들 부시를 만나야 되는데 조만간에 아들한테 이야기 좀 잘해달라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셔가지고 아들 부시한테 너 미스터 로 한번 만나보라고, 만나보면 괜찮다고 내가 만나보니까 he is your kind of guy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니하고 비슷한 놈이니까 만나면 잘 통할 거야. 그렇게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그 아버지 부시가 한국 갔다 와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미국 대통령의 심기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투병은 도저히 못 보내겠는 거죠. 그것은 정권의 정통성 내지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투 요원으로 하고 규모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주둔 지역도 위험 지역에서 뚝 떨어진 데 배치해가지고, 그것도 미군 부대 안에 콕 처박아 놔가지고 밖에서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겨우겨우 해서 부시 대통령이 체면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냥 실제로 나중에 뭐 폭발사고 이런 게 좀 있긴 했지만 교전도 안 했고요. 몇 년 가 있어, 4년 정도 가 있으면서 교전도 안 했고, 그 특전사 요원들이 가서 무슨 호떡 구워주고 무슨 이 솜사탕 만들어주고, 기계를 다 가지고 갔어요. 애들한테 솜사탕 만들어주고 호떡 구워주고 찐빵 만들어주고 이거 하고 학교 지어주고, 공병들은 그 소위 민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숨어서 그걸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 사고 없이 사실상 이제 임무가 종료되고 지금 돌아오고 있죠. 이거조차도 이것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그리고 평화 애호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우리 헌법의 요구, 원칙, 이것을 벗어나지 않은 정치적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반대했죠, 처음에 파병에.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숫자가 파병 반대의 표를 던질수록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고마울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통령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저는 국회에서 나와서 뭐 이라크 전쟁은 부당한 전쟁이다 이러고 왜 파병하냐 이러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수의 반대
표가 나오는 가운데 파병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노 대통령은 좀 더 생색을 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연장동의안이 왔을 때 저는 조금 그게 비겁하다고 느꼈죠. 저는 좀 편한데 반대표를 던졌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괴롭단 말이죠. 진보 진영으로서 요거도 자시고. 근데 보스는 요거도 자시는데 나는 반대표 던져놓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게 영 불편해가지고 그럼 기왕 욕먹을 거면 같이 먹지. 어차피 보낸 건데 또 지금 1년 만에 돌아와라. 이건 좀 그러니까 막 보낸 거 그냥 좀 더 놔둡시다. 이래서 찬성표를 연장동의안은 저는 던졌고요. 이런 것이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라크 파병을 가지고 뭐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짓밟는 그런 무슨 신자유주의 또는 무슨 대미 종속 이렇게까지 가시는데요.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좋은 입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경직된 도그마를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원칙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우호적인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일 세 나라 사이에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주고받기식의 협상,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외교 군사 정책 분야의 최고 가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라크 파병, 참여정부 때 한 이라크 파병과 연장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런 원칙에 잘 부응하는 그런 현실적인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토론해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이미 할 만큼 토론했던 사안이고 이걸 지금도 비판하는 분들은 그 비판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칙, 이것이 위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답이 없다고 봐야죠. 각자의 양심과 판단에 달린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발간한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추억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려 추도식에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 임기를 함께했던 부시 전 대통령. 1946년생 동갑인 두 사람은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던 초반에는 대북 문제로 대립하기도 했지만 이후 육자회담을 함께 성사시키며 힘을 모았고 한반도 평화 체제까지 논의하는 좋은 파트너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We of course discussed the need to have a nuclear weapons-free Korean peninsula. I assured the President we will continue to work to achieve a peaceful solution. 한미 동맹 관계는 지금 지난 50년 동안 그야말로 돈독하게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돈독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8차례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두 10차례 만났던 두 사람.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별한 우위를 다졌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발간한 회고록에서